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공장이나 창고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이나 창고는 보통 어떠한 상품을 보관하고 제조하고 가공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곳이죠. 자, 창고에는 물건을 보관할 거고 공장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 거예요. 또는 가공하거나 제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공장이나 창고의 실질적인 사용 현황이나 상황에 비추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이 공장이나 창고라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공장이나 창고에서 사실적인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공장이나 창고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이 A씨가 B 회사로부터 전체 건물 중에 그 1층에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됐는데 그 중에 20평 정도만을 임대차를 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5년으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뭘 하냐면은 도금 작업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목적물 당연히 인도받았고 보증금 당연히 지급했겠죠. 지급하고 이제 거기서 도금 작업을 해요. 도금 작업이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상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행위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그 공장 옆에 조그만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고객들이 거래처에서 와가지고 도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주문을 거기서 받아요. 컨테이너에서. 주문을 받고 나중에 이제 도금이 다 완성되면은 컨테이너에 좀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 고객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그걸 거기서 줘요. 고객들한테 그 물건을 줍니다. 공짜로 주겠어요? 돈 받겠죠. 해당 도금 작업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네, 2심 판사님들은 그 임대차 목적 부분 1층 전체 건물, 상가 건물 중에 A가 임차한 20평 그 부분에서 도금 활동, 도금 작업만 하지 않았냐. 그 전형적인 상품의 제조, 상품의 가공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영리 활동을 하는 영업 활동이 아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조, 2조, 3조 이러한 이제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득활동, 수익활동, 장사, 사업, 그것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 사업활동 그것을 했는지 그 실질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돼 있는지 어떤 공부상의 표시나 현황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형식이 공장이나 창고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임대차 한 20평 부분에서는 도금 작업만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보면 그 도금 작업을 하는 임대차 부분과 밖에 새로 하나 세워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일체의 유기적인 하나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활동, 사업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금 작업만 하는 그 장소만 보지 말고 도금 작업을 왜 하냐는 거예요.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도금해서 그분들한테 팔고 수수료를 받기 위한 영업,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고 그건 정말 누가 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임대차 부분과 옆에 있던 컨테이너가 하나다. 유기적인 한 몸의 일체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한 몸의 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은 거의 10년 정도 지난 판례지만 여전히 공장이나 창고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과연 적용이 되느냐 관련된 질문들이 많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현재 기준으로는 10년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각종 법률 효과에 큰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쟁점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했던 판결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사실관계부터 법리, 판결 요지, 판시 사항에 대해서까지 꼼꼼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